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디젤 게이트가 나면서 환경 인증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교통 환경 인증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교통환경연구소인데요. 이곳은 자동차 업계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디젤 엔진 등 내연기관의 시대가 가고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환경 기준이 존재합니다. 달라지는 자동차에 맞춰 환경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정경련 회관에서는 미래 교통환경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데요. 미래 기준에 발맞춘 환경 인증 당국의 변화 노력을 함께 만나보시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움직이는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오염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자동차 공해 관리를 위한 환경인증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가 터지면서 무더기 인증 취소 사태도 이 교통환경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온 것인데요. 이후 환경인증이 대폭 강화되면서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되고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 보급이 크게 느는 등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상황에 맞춰 무공해차도 정말 배출가스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나오는지를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환경당국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빠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아이디어를 논하는 것이 오늘 워크숍의 주 내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김동진 원장, 교통환경연구소 이종태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자동차의 생산, 또 운행, 그리고 폐기 단계까지 탄소를 줄이고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전 과정에 대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소비자분들이 볼 때 그동안 머플러에서만 나오던 것을 이제 전체 전 과정에 나오는 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정말 어떤 게 탄소 중립적인지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일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검증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제작사에서 시험한 결과가 좀 더 이제 저온에서도 얼만큼 더 나오는지를 저희는 더 중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인증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나오는데 운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결국 내구성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화두는 전 생애 주기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가늠하는 LCA 평가입니다. 미국 알곤 국립연구소 이의성 박사가 알곤 연구소의 그리트 스코프를 통한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LCA,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전기, 재생에너지, 수소, 이퓨얼 등 각 에너지원에 대한 전생애 주기 분석을 하는 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 아이오닉5 등 신형 전기차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홍성준 팀장은 전기차의 생애 전주기 탄소 배출 평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자사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의 LCA 탄소 배출량을 비교했더니 전기차가 제조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았지만 운행 과정에서는 전혀 안 나와 총 배출량이 2배 이상 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많아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해야 탄소 배출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의 신지선 팀장이 이동수단에 쓰이는 각종 연료의 LCA 평가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원유 등을 채굴할 때, 그리고 이들을 옮길 때, 정제할 때, 사용할 때의 탄소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 조사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보였지만 승용차에 사용되는 휘발유의 LCA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이 나왔고 항공기 연료인 제트유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연구소 임윤성 연구원이 전기차 환경성 평가 시뮬레이션을 소개했고 한양대 박성욱 교수가 전기차 환경 인증을, 건국대 박수환 교수가 앞으로 적용될 온실가스 기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전기차의 친환경성 평가에 대한 박성욱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 배출가스라든지 온실가스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생산부터 전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전 주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평가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행 과정에서의 배출량 평가가 아닌 연료나 제품 생산부터 폐차 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의 탄소 배출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동차 회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날로 강해지는 환경 규제와 기준을 충족시켜야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날 워크숍 현장은 학술 토론회를 방불케 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됐던 내연기관 차량, 특히 디젤 차량의 임의 설정에 대한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교통환경연구소 김영준 연구사의 발표였는데요. 복스바겐 디젤 엔진이 실제 주행 상황에서 임의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인 EGR 작동을 멈추게 해 촉발된 디젤 게이트, 그리고 복스바겐 외에도 다수의 제조사들이 엔진 보호 등 각종 이유로 이 장치의 가동을 멈추게 해 인증 취소를 받기도 했습니다. 환경 당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면 안 되며 이를 임의로 제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가 까다로운 디젤 엔진이 점점 승용차용으로는 메리트를 잃게 한 원인입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달릴 때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 친환경적이라고 하지만 배터리를 만들 때 그리고 배터리를 폐기할 때 탄소 배출이 있고, 전기도 우리나라의 경우 화력 발전의 비중이 커 탄소 배출이 있습니다. 이를 모두 평가하는 LCA 분석법이 자리를 잡으면 전기차로 친환경 꼼수를 부리는 것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대한 시장인 자동차 업계와 수송산업 부문이 날이 갈수록 엄해지는 환경 규제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규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업계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당국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가티비 뉴스 임준식입니다.